안녕하세요, 모터그래프 김한용 기자입니다. 오늘 만나보는 차는 현대 소나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입니다. 사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았고 저도 굉장히 궁금해 했었어요. 그래서 억지로 좀 이렇게 시승차를 마련했는데, 마련하고 나니까 조금 억지로 가져와서 그런지 좀 창피하기도 합니다. 옆에 이렇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 크게 써 있기도 하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 써 있는데 그 문구도 좀 특이해요. 문구가 뭐 데일리, EV, 위크엔드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 주행거리 44km, 뭐 다양한 얘기들을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어떤 차인지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LF 소나타, 요즘 굉장히 흔하게 다들 보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정면에서 딱 보면 그 차 맞든가? LF 맞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릴 디자인도 다르지, 헤드램프 디자인도 전혀 다르죠. 이 끝에 꺾인 이 부분도 다르고, 에어 커튼을 만드는 이런 홀은 그대로 있는데 이런 부분에 그릴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덮개로 바뀌어 있어요. 전기차로 가면서 점점 그릴을 더 줄이는 형태로 디자인이 됩니다. 공기역학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엔진이 그렇게 많이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난 전기차야, 그러니까 엔진에 공기를 그렇게 많이 안 넣어도 돼, 이런 의미에서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시승차로 나오면 보통 18인치 휠이 껴져서 오는데 17인치 휠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키너지라고 하는 그 저연비 타이어가 끼워져 있습니다. 블루 드라이브라고 해서 주유구랑 비슷하게 생긴 그런 이제 전기 코드를 꽂는 그런 단자도 제공이 되고 있고요. 여기 또 꽂는 곳이 있죠. 여기는 뭐 이제 주유구인데, 주유구는 셀프로 하는 경우가 별로 없으니까 우리나라는 안에서 눌러서 열도록 되어 있어요. 보통 소나타는 머플러가 딱 나와 있게 되어 있는데 이 차는 배기가스를 많이 내놓지 않는 차야 라는 의미에서 그랬는지 머플러를 안 보이도록 숨겼습니다. 풀 LED로 되어 있어야 정상일 것 같은데 사실 풀 LED는 아니고 거의 대부분 LED지만 뭐 깜빡이든지 이런 건 전구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지만 하이브리드하고 큰 차이를 느끼긴 어려운 그런 디자인이네요. 트렁크도 잘 보면 일반 소나타 에 비해서 트렁크가 많이 좁습니다. 리튬이온 폴리머예요. 리튬이온 배터리랑 큰 차이는 없어요. 폴리머 배터리라고 해도요. 팩을 좀 더 자유롭게 디자인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은 있겠죠. 여기 하나가 달려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세워져서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쪽에 또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 그 적재함이 조금 좁아졌는데 어쨌든 이 위로도 조금 더 실을 수 있고요. 그래서 다른 자동차에 비해서 리터 수로 따지면 그 다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비해서 좋은 편이다, 이렇게 현대차는 얘기하고 있고요. 이 가방은 뭐냐면 이걸 열었을 때 이렇게 케이블이 제공이 됩니다. 하나는 이제 이렇게 220V 가정에 꽂는 케이블입니다. 이건 무상으로 제공이 되고요. 이 부분을 차에 꽂고 이 부분을 가정에 꽂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양쪽으로 다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차에 꽂고 또 반대 부분은 그 완속 충전기에 꽂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별도로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EV 차징이라고 하는 현대차가 주는 카드가 있습니다. 이 EV 차징 카드가 있으면 지금 티머니로 EV 차징을 무제한 할 수 있는 그런 전기차 충전용 멤버십 카드입니다. 지금까지는 이걸 사용할 수 있는 충전소가 거의 없어요. 공영 주차장에 있는 완속 충전기에서 사용할 수도 없었고요. 관공서에 있는 주차장에서도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충전소의 대부분은 카쉐어링 업체들의 개인 장비였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는 건 범법행위가 되더라고요. 근처에 있는 완속 충전 센터를 찾아야 돼요. 급속 충전도 안 됩니다. 완속 충전만 해야 되는데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전기 충전소를 누르면 이 거리 주변에 있는 전기 충전소를 찾아줍니다. 이런 시스템이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는 내비게이션을 뺄 수가 없어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이게 기본 장착입니다. 요 앞에 요런 거는 빼고 요 뒤에 거를 좀 앞에 해줘야죠. 다 똑같은 이름이잖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좀 디테일이 너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전기차 충전소 완속을 지금 찾으려고 하는 거고요. 그 찾은 것이 영등포 구청역 환승 공영 주차장 이라고 돼 있죠. 지하 1층 이라고 돼 있네요. 진짜? 지하 1층에 그런 게 있나요? 전기차 충전소 완속
환승 공영 주차장, 여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영등포 구천역 환승 공영 주차장. 네, 요거네요, 요거. 아, 찾기 어려웠어. 플러그인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러 곳을 찾아다니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여긴 영등포구 영등포역 환승주차장입니다. 여기 완속 충전 장소가 있다고 내비게이션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여기 왔는데 잠깐만 보면 한카 카시어링이라고 써있죠. 나눔카 주차구역, 일반 차량 주차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써있어요. 자, 여기를 볼까? 여기 보면은 여기는 한국 카시어링 소비자 협동조합 카쉐어옵 이렇게 써있네요. 뭔가 남의 주차구역에 몰래 주차하고 충전하는 것 같은 그런 좀 미안함과 찜찜함이 좀 있습니다. 지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판매가 좀 되고는 있는데 어떤 식으로 충전을 해야 될지 그 충전 방법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상태네요. 지금 뭔 촬영하신 거예요? 네. 뭔 촬영이에요? 자동차 시승기예요. 요 차가 뭐 타는데 어떻더라 이런 거. 근데 여기 지금 전화 이거 한 칸인데요. 지금 여기서 지금 전기료를 내고 있고 여기서 지금 개인 차니에서 충전이 안 되거든요. 개인 충전소가 따로 있어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터그래프의 김한용 기자라고 하는데요. 여기 지금 와서 여기 예, 알겠습니다. 그거 좀 제도화를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네, 아무튼 긴 통화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요번 한 번은 괜찮은데 계속 하면 안 된답니다. 와, 정말 힘들었죠? 정말 힘듭니다.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에요. 차량 총 중량이 2톤이 넘어요. 2톤이 넘는 엄청나게 무거운 차입니다. 무게 배분은 또 용케 맞췄어요. 1060, 990 거의 앞에 1톤, 뒤에 1톤 이런 식으로 앞바퀴 뒷바퀴의 무게 배분을 잘 맞췄는데 아무래도 이 차는 전륜구동 자동차고 앞이 좀 더 무거우니까 배터리를 뒤에다 다 실었잖아요. 그래서 뒤쪽에 배터리가 실려 있기 때문에 무게 배분이 어떻게 또 용케 잘 맞게 됐네요. 시동이 걸려 있지 않은 상태인데 이런 소리가 나죠. 이 소리는 도대체 뭐냐, 이게 마치 시동 걸린 것 같은데 하고 느낄 수 있어요. 전기 모터를 시키는 팬이 돌고 있는 겁니다. 전기 들어와 있는 상태의 그 고주파가 또 들리게 됩니다. 귀가 민감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고주파에. 그런 사람들은 좀 거슬린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냉각수가 별도로 있고 하이브리드 냉각수가 따로 있거든요. 하이브리드 전기 모터를 시키기 위한 냉각수인데 냉각수가 지금 굉장히 열심히 돌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보통의 엔진룸하고 크게 다른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뭐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아주 크게 다른 점은 저쪽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가 없다는 거예요.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에 그 진공을 보관하는 그런 진공 리저버 탱크가 없어요. 대신에 브레이크를 밟으면 그 유압을 임의로 발생시켜서 그 유압으로 브레이크를 밟도록 합니다. 전동 배력을 하는 거죠. 전동으로 배력을 만들어서 그걸 갖고 하기 때문에 뭐 진공을 사용하는 것과는 브레이크 감각이 꽤 많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에어컨이 모터로 돌아간다는 점 때문에 여기 지금 보면 에어컨 벨트가 따로 없죠. 엔진이 멈췄을 때도 에어컨은 계속 동작해야 되기 때문에 에어컨이 모터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엔진, 모터, 변속기, 바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뒷좌석은 조금 다릅니다. 여기에 이렇게 방열판이 있어서 배터리에서 나오는 열을 이렇게 빼내도록 되어 있어요. 실제로 이게 그렇게 뜨거워지는 일은 없지만 여름에는 조금 약간 걱정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여기 연비 스티커가 정말 인상적입니다. 전기 4.6kW 킬로미터 per kWh. 1kWh를 가지고서 4.6km를 간다, 이런 전기의 연비예요. 또 휘발유 연비는 17.2km per 리터로 되어 있네요. 1회 충전 주행거리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44km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인증 사이클 5 사이클에 의한 테스트 결과예요. 최대 주행거리가 아니라 일반적인 주행 상황에서 저렇게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평소에는 전기차로 사용할 수가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직접 한번 출퇴근에 나서 봤습니다. 완전 충전이 된 상태에서 한번 출근해 보도록 하죠. 네, 지금 하이브리드를 밤새 충전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답게 밤새 충전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충전하는데 걸린 시간은 5시간 정도라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4시간
정도? 4시간 반 정도 걸렸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은 역삼동, 회사는 합정동, 성산동이니까 거의 끝에서 끝이죠. 실제로 서울을 그렇게 가로지르고 가도 키로수로는 30km가 채 안 됩니다. 전기로 43km, 가솔린으로 643km 이렇게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총 주행 가는 거리는 686km라고 이렇게 나오네요. 정말인지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말하고 웃고 떠들고 하는 사이에 어느새 회사에 도착하고 말았어요. 엔진은 2번 정도 켜졌는데 나머지는 다 배터리로 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배터리 절반을 못 썼습니다. 배터리 상태를 보는 것도 굉장히 좀 어렵게 돼 있어서 그게 좀 제 마음에 들진 않네요. 홈 버튼을 누르고 PH입을 누르고 에너지 정보를 누르고 이렇게 해야 볼 수 있어요. 배터리 지금 반보다 조금 위에 있죠. 긴 거리를 전기 모드로 운행하다 보니까, 전기 모드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전기차로 안 되고요. 중간중간에 엔진이 개입되고요. 하이브리드 모드 같은 경우는 엔진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되겠죠. 이 양쪽 모두 조금 아쉬움은 있지 않는가. 조금 더 전기를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전기 모드에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기 모드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이렇게 이용하니까 마치 미래에서 온 차를 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속도를 급격하게 올릴 때는 엔진 시동이 걸려요. 앞차 속도에 맞춰서 가는 거죠. 그래서 앞차가 경제 속도로 지금 80km 정속 주행을 하고 있다고 믿고 저는 앞차를 따라가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에서 모터를 이용해서 차를 이렇게 주행시키는 걸 볼 수가 있네요. EV 모드를 사용한다는 거는 사실 적극적으로 전기 모터와 배터리를 사용해 달라, 이런 주문인데요. 이렇게 요구를 해도 이 차는 가속이 좀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냥 엔진을 켜버립니다. 그래서 EV 모드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에서 조금의 비중이 다를 뿐이에요. EV 모드로 하면 조금 더 전기 모터의 사용 비중을 높여라 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요. 이 모드가 충전 모드에서는 사실 엔진 시동이 계속 걸려 있으니까 친환경적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그렇게 연비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충전 모드는 사실상 그렇게 필요 없는 모드인 것 같은데, 저희처럼 이렇게 리뷰를 하는 경우라든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뭔지 한번 살펴보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필요할 것 같네요. 하이브리드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 엔진 시동을 생각보다 너무 많이 겁니다. 보통의 예를 들어서 프리우스라든지 이런 차들에 비해서 엔진 시동을 더 많이 걸고요. 지금 EV 모드로 해놨는데 EV 모드에서도 때로는 엔진 시동을 걸고 있어요. 그래서 EV 모드가 좀 더 확실하게 EV 기능을 수행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차는 사실 무게가 2톤이나 됩니다. 2톤이나 되다 보니까 기울어지는 느낌이 일반 소나타에 비해서 훨씬 커요. 차선을 이렇게 움직일 때 SUV를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 정도로 꽤 차가 기울어집니다. 그러면 서스펜션부터 좀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되는데, 서스펜션이 생각보다 너무 물러요. 이전에 있었던 LF의 그 기본적인 서스펜션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이 차를 위해서 새로 세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무게 증가분만큼 스프링이나 댐퍼도 더 단단하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자동차 자체의 이 단단함이라든지 이런 느낌은 나쁘지 않다, 이런 느낌입니다. 기본적으로 고속에서의 안정성은 역시 있는 편입니다. 굉장히 LF 소나타에서 안정성이 높아졌고, 그리고 이 차는 좀 더 무겁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고속에서 안정된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느낌은 있는 건 분명한데, 그런데 코너링을 할 때나 이럴 때는 그렇게 썩 안정된 느낌은 아니네요. 브레이크, 네, 브레이크가 조금 이질감이 느껴집니다. 브레이크를 조금 밟았을 땐 충전, 그러니까 브레이크 패드를 브레이크 디스크에 누르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는 놔두고 발전기만 갖고 감속을 해요. 브레이크를 더 밟았을 때에 이제 브레이크 패드를 비로소 작동시켜서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데,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브레이크 디스크를 오래 사용할 수 있고 패드도 안 다르니까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브레이크도 더 즉각적인 느낌이 들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게 어느 부분부터 브레이크고 어느 부분까지 발전인지 요
감각이 애매합니다. 브레이크를 밟을 때의 느낌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브레이크 밟을 때 느낌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해요. 브레이크가 잘 서는 게 아니라 밀리는 느낌이 듭니다. 이 차지 모드가 사실 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차지, 에코 뭐 이러면서 이제 얼만큼 배터리를 사용하고 얼만큼 배터리를 충전하고 이런 걸 RPM 게이지 대신에 여기다 박아 놨는데요. 차지 모드를 켜도 이 차지량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정확하지 않은 그런 계기라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그냥 가속 페달의 궤도량을 그냥 보여주는, 브레이크를 얼만큼 쓰는가, 충전을 얼마나 하는가, 이런 걸 좀 정확하게 보여주면 좋을 텐데 지금은 그렇게 정확하게 나오지 않네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면은 결국에는 가솔린 엔진 외에 전기 모터를 꽤 강력한 걸 장착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대부분 일반 가솔린 모델에 비해서 더 강력하게 달려나갑니다. 달리는 힘이 더 우수하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이제 전기차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전기차 보조금을 받게 되면 그 보조금이 정부에서 나오는 게 6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현대차에서 나오는 보조금이 또 한 500, 600 정도 됩니다. 600, 700 정도 되죠. 그래서 둘을 합치고 나면 한 1200만 원 이상 보조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차를 3000만 원에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2000 몇백만 원에. 그렇게 따지면 괜찮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아주 살만한 차예요. 기존에 있었던 하이브리드보다 옵션에서 모든 면에서 더 좋거든요. 옵션에서 굉장히 좋아졌고, 그리고 일단 옵션 좋고 정숙하고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좋고 필요하다면 충전도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괜찮다, 뭐 이 정도 가격이라면 괜찮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출발! 휠스핀이 엄청나요. 가라! 가! 9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 하면 일반 가솔린 차에 비해서 훨씬 더 강력한 출력을 보여줄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차는 무게가 증가되고 그랬기 때문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달고서도 전기 모터가 더 더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더 강력하게 달리진 못합니다. 시속 100km까지 가속해서 9초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가속감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게 토크가, 전기 모터의 토크가 대단하긴 해요. 초반에 쭉쭉 밀어주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시속 100km까지 가속은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닌데 초반 가속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가속력이 좋네요. 가솔린 엔진은 RPM이 높을 때 힘을 담당하고요. 전기 모터는 가솔린 엔진의 RPM이 낮을 때 초반에 힘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 양쪽이 밸런스를 이루어서 꾸준한 가속감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가 처음으로 만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죠. 사실 우려가 더 컸어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기술도 아닐 것이고 하이브리드 자체도 그렇게 오래된 역사가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나온 제품을 보니까 생각 외로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44km까지 주행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차는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가격도 경쟁 모델에 비해서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어떤 가성비에서도 굉장히 좀 우월한 그런 위치에 올라왔네요. 대중 브랜드고 또 많이 파는 플랫폼을 이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을 또 낮출 수 있었고 주행 가는 거리도 늘릴 수 있었던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쉬운 것은 이 차의 주행 감성, 주행 능력, 이런 것들이 기존 가솔린 자동차를 따라가는 것에 그친다는 것인데요. 확실히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수익에선 손해를 봤지만 마케팅에선 성공했다, 이 전체의 어떤 이미지 메이킹엔 성공했다, 뭐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이 차에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나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시승해 봤는데요. 사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조금 이르다는 생각도 있었어요. 조금 불편함도 있었죠. 그리고 또 조금은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분명히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플러그인이라는 이 시스템, 이건 결국에는 전기차로 가기 위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런 단계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대보다 훨씬 좋아서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진짜로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전기차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마음에 꽤 많이 드는데, 그런데 가격만 조금 더 빨리 좀 정상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정부에서 전기차에는 지원을 해주는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는 지원을 안 해준다, 이런 것들은 조금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빨리 해소되면 조만간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김한중 기자였습니다. 인강 모드로 이렇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좀 복잡하거든요. 사실 한국전력이 이 전기에 대한 주도권을 갖고 있죠. 한국전력은 전기차용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입니다. 팔면 팔수록 손해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나라 이 산업발전과 등등등을 위해서 어쨌든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근데 전기차가 누진을 맞게 되면 그럼 전기차 요금이 이용료가 엄청나게 높아지겠죠. 그래서 전기차 요금제는 기본적인 전제가 누진세가 없다는 거예요. 누진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전용 요금을 하지 않으면 노후된 건물의 경우는 화재 가능성이 있어요. 화재 가능성이 없다, 이런 식의 어떤 그게 있죠. 근데 문제는 이제 보통 가정이 있으면 그림이 좀 후집니다. 가정이 이제 전기차 전용 케이블을 이렇게 뽑는 거예요. 그럼 한전에서 이렇게 전봇대에서 그 전기가 와야 되겠죠. 전기가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 전기가 오는 데까지는 한전에서 합니다. 한전에서 하고, 한전에서 여기까지의 비용을 내고요. 그리고 이 다음은 전기 사업자가 합니다. 한전이 또 어느 정도 비용을 가져가고 전기 시공자가 또 어느 정도 가져갑니다. 이 완속 충전기는 또 제조사가 제공합니다. 이 모두를 자동차 제조사가 알아서 해주는 경우가 요즘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사는 또 정부로부터 얼마간 또 받겠죠. 어쨌든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전기차에 이걸 꽂으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이게 220V 전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220V를 그대로 악용해서 집안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전은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한전은 그래서 전기차 요금제가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도전이라고 하는데, 전기를 도둑질한다는 거죠. 어쨌든 그런 도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싼 전기를 집안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굉장한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보통 그래서 220V 콘센트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뭐 좀 그림이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220V 콘센트가 이런 돼지코 같이 생겼는데, 이 돼지코 콘센트에 꽂을 수 있는 전기차는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해요. 만약에 이 돼지코 콘센트를 이용하면 악용하기도 쉽고, 거기 지나가는 사람도 꽂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어쨌든 돼지코 콘센트를 쓸 수 없다. 그래서 한전이 내세운 건 이렇게 생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요. 이 구멍이 여러 개가 있는 이렇게 생긴 코드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콘센트도 이렇게 해서 원통형으로 굉장히 커집니다. 굉장히 큰 그런 콘센트로 여기다 꽂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콘센트를 자동차에서 가져와서 이렇게 꽂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런데 자동차 제조사, 예를 들면 현대차는 또 반대 입장입니다. 아니, 이거 우리가 줘봤자 이거 꽂을 수 있는 데가 어딨어, 세상에. 자기 집에 있으면 몰라도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기본으로 주지 않을 거야. 우리는 아무 데서나 꽂을 수 있는 기본 콘센트를 줄 거야. 이런 돼지코 모양의 콘센트를 줍니다. 현대차는 이게 기본이고요. 이걸 안 줘요. 이건 옵션입니다. 옵션으로 비싼 돈을 내고 사야 되겠죠. 한전에서는 이걸 금지시키고 이걸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 콘센트는 꽂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집에서만 꽂을 수가 있는데, 집에서 이걸 꽂으면 누진세로 너무 많은 요금이 나올 수가 있겠죠.
어쨌든 그런 지금 현대차는 이렇게 좀 빨리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한전은 어떻게든 이렇게만 해야 되지, 이렇게 되면 큰일 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양쪽이 이렇게 좀 엇갈린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로 좀 통일이 좀 안 되고 있는데, 어쨌든 조속히 좀 통일이 돼서 충전을 좀 쉽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이건 완속이고, 또 이제 여기 급속이 또 있어요. 급속이 있는데, 급속 충전기에는 또 다른 두 개의 방식이 지금 시중에 나와 있기 때문에 급속 충전기로 가면 더 복잡해집니다. 그나마 완속 충전기는 이렇게 조금 상대적으로 좀 단순한 편이에요.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이제 전기차 요금제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9.8kWh 정도 되면 두 개 배터리로 이렇게 되면 이 배터리를 다 충전하는데 드는 돈은 우리 돈 한 600원 정도 듭니다. 600원으로 갈 수 있는 거리는 무려 20km가 넘어요. 실제로 갈 수 있는 거리도 20km 넘고 공식적으로 갈 수 있는 거리도 44km로 되어 있습니다. 기름 한번 다 채우면 440km쯤 가잖아요. 6만원쯤 들 텐데 그냥 가솔린을 태우는 것에 비해서 10분의 1 가격으로 이론상으로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복잡한 관계 때문에 실제로 충전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는 거죠. 빨리 표준이 만들어지고 빨리 충전할 곳이 만들어져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정말 경제성을 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